돌만 지나도 다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우리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손기범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손기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계신가요? 두 분 말고? 예, 대표님. 뒤에 한 분 계시는데 왜 그렇게 멀리 계실까요? 얼굴도 안 보이시게. 앞으로 오시지. 예, 환영합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가 엑스피어에 관해서 빨리 알아볼 건데요. 제가 사실 대표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신문 기사에 있는 기사만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5시간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분량이 엄청 나와요. 신문 기사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회사에서 일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 있거나 행사만 있더라도 신문 기자를 대동하거나 기사를 해서 정비 자료를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요. 자, 이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제 시간에는 주인공인 저한테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게 굉장하죠. 회사가 규모가 그렇다고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회사 규모가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한번 대표님들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 전체 프로젝트의 의장님이 수장이세요. 성함은 마상용 대표님이십니다. 마상용 대표님이시고요. 이분이시고요. 수시로 이번 달에도 다음 주인가요? 원데이가 이 자리에 또 오세요. 15일이니까 다다음 주인가요? 오시니까 그때 대표님들 한번 얼굴을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 큰 프로젝트 전체에서 여러 법인체가 나눠져 있어요.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형격인 서울랩스라는 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는 장도희 대표님이시고요. 도희 남자분입니다. 대표님이나 저보다 훨씬 더 남자 같으시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입니다. 서울랩스 장도희 노년동이었는데 지금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죠? 여의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실 거고요. 리얼월드 에셋이란 법인체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수장은 김수년 대표예요. 이분도 남자입니다. 이름은 여자 같지만, 그리고 우리 요 두 개 법인체를 보시면요, 여기 TV테크 라오스예요. 라오스에 있는 우리 법인체고요. TV테크의 수장은 아까 보신 마상용 의장님이시죠. 그래서 마 대표님과 이제 우리 공동대표 현진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리얼월드 에셋의 라오스 지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중요한 사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에 있는 바야흐로예요. 유럽에도 있어요. 자, 이 폴란드에 있는 바야흐로인데요. 왜 유럽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전 세계 현재 가상자산 법이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이 없는 것도 많고 무법뿐만 아니라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유럽은 미카법이라 그래서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미카법에 따르는 저희 순우리말인 바야흐로 순우리말이에요. 바야흐로 기억나시나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 교장선생님 훈화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때는 바야흐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 바야흐로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엑스피어의 수장 누구죠? 영문 이름은 크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리텟이에요. 피부는 좀 깜짝깜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도 우리보다 좀 더 나왔어요. 이분이신데 이분은 인도 국적자입니다. 그리고 엑스피어 우리 의장으로 지금 저희가 추대했는데, 이분은 삼성전자에 근무한 이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카카오 아시죠? 그 카카오와 자회사인 두나무는 업비트라는 가상자산을 우리 거래소로 운영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만든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클레이튼이라고 하고 클레이라고 저희가 틱을 쓰고 있는데, 이 클레이를 만들 때 개발 최종 리더가 이분이셨어요.
그래서 카카오 블록체인을 만든 분이 이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으로 추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을 함께 보고 있고요. 자, 굉장히 작년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랩스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 하나만 대표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가 미래다는 이름으로 작년 12월 달에 행사가 크게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소프트웨이버 서밋인데요. 대표님 휴대폰 꺼내서 네이버, 구글에서 소프트웨이버라고 딱 6개 단어만 딱 치시면요, 바로 연관 검색어가 딱 붙어요. 뭐라고 붙죠? 숫자가 주르륵 붙어요. 2024, 2025, 2023, 2022, 2018, 2017부터 해서 작년의 행사가 9회차였습니다. 9회차인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냐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들 350여 개를 모아놨어요. 한 자리에. 그것도 우리가 모은 게 아닙니다. 보시면 후원사가 과기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거기다가 서울시가 함께했습니다. 그 외 전부 다 정말 많은 공기업이죠. 여기는요, 소프트웨이버는 소프트웨어 대전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들, 한글과 컴퓨터, 더종 같은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회사들까지도 여기 와서 많은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356개사입니다. 그 중에 식순표, 저희가 5일차에 보면 이렇게 서밋 행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대표님, 아침 9시 40분부터 해서 저녁 4시 40분까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행사에 나라에서 이렇게 차려놓은 행사인데 좀 글자가 흐리죠? 흐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션 1을 보시게 되면요, 이때는 인사말과 앞으로 우리가 진행될 상황, 세션 2부터가 메인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메인 6분이 앉아서 좌담할 때 우리 회사의 대표님, 장국희 대표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는 오후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자가 좀 흐리지만 잘 봐주십시오, 대표님.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울랩스의 남규민 이사님께서 직접 강연하셨어요. 끝나자마자 리얼월드 에셋 우리 대표님 김수현 대표가 강연하셨고요. 한 타임 쉬고 나서 우리 C스포 또는 FOB랩의 김윤식 대표님께서 강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행사의 매조지를 우리 서울랩스의 장도희 대표께서 한 번 더 무대에 오르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렇게 큰 행사에 356개 소프트웨어 회사가 왔다니까요. 그 중에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자리를 했다면 이건 누구 행사예요? 이 정도면 우리 서울랩스 행사라고 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술력이 어떤 기술력을 갖췄기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무대에 섰는지. 자, 그리고 이 행사장에 보시면요, 요 소프트웨어 서밋 작년 행사였고, 요게 식순표, 아까 제가 사진이 흐리게 나온 이유는 요 사진을 그대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찍었던 이 전광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전광판이고, 요 뒤편에는 각 회사들 자기들 자랑질 하려고 부스를 만들던 행사장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오전에 이제 자담할 때 저희 장도희 대표님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청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셨었죠. 요 오전 마지막 타임 장도희 대표님 계실 때고요. 요거는 제일 마지막 타임. 우리 장도희 대표님께서 바야흐로, 유럽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바야흐로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바야흐로 블록체인 전승시대라는 이름으로 장도희 대표님께서 강연하는 모습이세요. 장도희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보이시나요, 대표님? 네. 예, 쭉 가시다 보면 여기 계십니다. 여기가 무대 중앙이에요. 한참 더 가야 돼요. 예, 이렇게 한 1,300분 이상이 있는 청중 앞에서 강연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대한 이 행사에 대해서 언론 매체 나와 있는 신문 기사만 가지고도 엄청 많아요. 신문 기사가 대략적으로 한 300~400개 이상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전자신문사, 이 전자신문이라는 회사가 부스 약 한 356개, 대부분의 부스를 기사 하나씩 5줄 정도로 굉장히 이슈화되기도 했고요. 많은 언론 매체에 노출되었습니다. 자, 대표님, 라오스까지 같이 보실 거예요. 라오스에 저희가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진 계속 보셨을 겁니다, 대표님. 혹시 대표님, 라오스 말인데 좀 아시나요? 라오스 말 몰라요? 예. 자, 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구글 번역기 딱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계약 체결식이고요. 디지털 기술부는 우리나라 과기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통신부 뭐뭐뭐 간에 기술, 통신 분야에 대한 온라인 라이센스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날짜는요, 작년 여름이에요.
거의 지금 딱 1년 전이죠. 그리고 비엔티안, 라오스의 수도입니다. 그리고요, 대표님, 요분, 여기에 사진들 보시면 이분, 조금 전 제일 처음에 나온 사진 마상용 대표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서울랩스의 장도희 대표죠. 여기 누군가요? 예, 리얼월드 에셋 우리 RW의 김수현 대표입니다. 그리고 회사 로고, FOB랩이라는 회사도 있고 리얼월드 에셋 우리 법인체 로고도 보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디지털기술부의 국장님이세요. 거의 차관급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는 재무부의 국장님이세요. 이분들이 재헌절 7월 17일에 우리나라 오세요. 우리나라 서울랩스에 오셔가지고 서울랩스를 넘어서 서울 핀테크랩에 저희 관장님께서 이분들을 맞이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 내용도 함께 보실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신문기사가 쭉 떴습니다. 서울랩스가 라오스 정부의 전자결제 시스템 상용화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도 보실 수 있고요. 조금 전 보신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 그대로 중앙일보에도 우리가 전자결제 시스템, 다시 말하면 회사와 회사 간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나라와의 전자결제 시스템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대표님, 조금 전 그 사진 맞습니까? 아닌가요, 그 사진? 네. 아니세요? 네. 예, 아까는 최소한 영어는 없었잖아요. 꼬그란 글씨밖에 없었잖아요. 예, 바로 한 달 후에 또다시 있었던 행사입니다. 라오스에서 진행된 행사고요. 예, 라오스에 보시면 마상용 대표님 앉아 계신데 이것을 그대로 구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MOU를 체결한 겁니다. 양해각서고요. 라오스 정부의 디지털 파커 개발 및 서비스, 디지털 자산 컨설턴트 서비스 및 샌드박스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8월 23일에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바로 라오스 디지털 파크라는 요 단어입니다, 대표님. 라오스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디지털 파크 관련한 계약이 뭔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영자신문인 비엔티안 타임스에도 쭉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도 리얼월드 에셋 RW에서 라오스 디지털 파크 업무 개발 체결을 했다. 이런 내용의 신문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신문 제목이, 신문 기사가 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올라가 있는데 라오스 언론 일면에 이제 잊혀진 듯한 인물이기도 한데 정상회담에 관한 신문 기사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비엔티안 타임스 아까 보신 여기에 작년 10월 달에 라오스란 나라에서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중국, 일본, 한국에서 13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 정상회담, 여기 13개국의 정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윤 대통령이 라오스 대통령과 가장 큰 사진이 나와 있더라 하고 대통령실에서 제보한 거예요. 자, 이 사진 그대로 위로 올리면요, 이렇습니다. 일간지 마텔라오라는 신문에 보시면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라오스의 대통령인 통눈입니다. 통눈 국가주석이 한국의 라오스 디지털 파크에 대한 투자, 사업 조성,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이 아니라 라오스에 있는 신문 기사에도 라오스 디지털 파크 조금 전 MOU 체결한 거기에 대해서 사업 투자 및 사업 조성에 대해서 사의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할 정도의 언론 매체 신문 기사가 나와 있죠. 자, 라오스는 제가 좀 짧게 넘어갈게요, 대표님. 예전에 이것만 30분 강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슈퍼월렛을 보실 건데요. 저희 회사가 슈퍼월렛이란 이 프로젝트로 여기 서울 핀테크랩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라는 말이 있어요, 대표님.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거든요. 자,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핀테크 육성기관에 바로 서울 핀테크랩이죠. 여기에 우리나라에 분당 쪽에만 가도 한 1000개 이상의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회사가 있고요. 동탄, 여기 대구만 해도 아마 수백 개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숱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블록체인 회사 서울랩스가 올 상반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 보신 슈퍼월렛을 통해서 저희가 입주에 선정된 거예요. 자, 보시면 대표님 여기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의 웹3 여기가 바로 핀테크랩입니다.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월세를 서울시가 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노년동 약 100평짜리 사무실이 월세가 얼마라고 들으셨어요? 예, 2,500만 원 가까이 했어요. 월 2,500만 원. 예, 그랬던 것이 요쪽으로 옮겨서 월세를 내는데 얼마나? 예, 약 28만 원. 28만 원인데 커피 공짜, 화장실에 휴지까지 공짜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예, 이렇게 서울 핀테크랩에 입주를 해 있고요. 직원들 근무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이 슈퍼월렛인데, 슈퍼월렛은 간단합니다. 이미 대표님들 휴대폰 속에 깔려있는 가상화폐 월렛 지갑, 이 지갑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블록체인에 우리가 DID까지 탑재되면서 크립토카드, 크립토가 가려면 스테이블 코인까지 들어가겠죠. 이 모든 것을 융합시켜서 슈퍼월렛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기안서를 냈고, 저희가 거기에 당당하게 채택되어서 서울 핀테크랩에 입주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슈퍼월렛 통해서 핀테크랩에 입주를 했고요. 또 하나, 부산에 똑같은 사업 계획서를 한 번 더 제출한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뭐라고 어디다 제출했냐면 부산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예요. 그리고 이 특구에서 부산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로 1억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이 슈퍼월렛, 우리 가상화폐 월렛을 통해서 1억을 지원받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슈퍼월렛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여기다가 저희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더 양념을 더 쳤습니다. 이 슈퍼월렛을 통해서요, 우리나라에 바로 코이카를 통한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뒤로 잠깐 갈게요. ODA라 그러면요,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좀 저소득 국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우물 파주고 학교 세우고 다리 싣고 병원 세우고 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발전되다 보니까 아무리 저소득 국가도 휴대폰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좀 저소득 국가, 특히 라오스나 이런 부분에 저희 슈퍼월렛을 통해서 지갑을 깔아주고, 우리 일종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페이의 한 단계 더 나간 바로 블록체인 DID까지 저희가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을 받고 기술을 그 나라에 깔아주는 그 기술을 저희가 코이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슈퍼월렛을 통해서 부산 창조경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1차 선정된 부분입니다. 혁신센터에 진행한 서류고요. 그래서 1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벌써.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가장 핫한 부분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AI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합니다. 지금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니어스법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핫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인데요. 스테이블 중에서도 우리나라 원화 관련한 스테이블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은 USDT, 테드라고 하고 USDC, 서클을 많이 써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부분, 왜냐하면 미국 달러를 기본으로 기축으로 해서 전 세계에 많이 퍼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 보시면, 신문기사에 보시면 스테이블 계속 나옵니다. 왜? 돈이 몰리는 것을 지금 돈 냄새를 사람들이 잘 맡아요. 특히 경제 관련해서 정말 돈 냄새를 잘 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상자산 관련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업비트 하나에서 거래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보다 이미 더 커져 버렸어요. 거래량이 가상자산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대표님? 이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참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업비트만 쓰질 않아요. 저는 벌써 업비트나 비썸을 안 쓴 지가 5년이 넘어갑니다. 그럼 저는 어디 쓸까요? 어느 거래소를 쓸까요? 바이낸스 쓰죠. OKX 거래소 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맥시 거래소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거래소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법인체를 빼고 개인이 코인 거래는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시장을 놔둘 수가 없어요.
바이낸스 그래서에서 원화 스테이블 만들어 버리면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바이낸스를 쓰게 됩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점점점 발전될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죠.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서울랩스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발맞춰서 뭘 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할 거예요. 발행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그러면서 뭔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서울랩스에서 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상표 등록한 거 보셨죠? 신분기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서울랩스 스테이블 이 두 가지 단어만 딱 치면요 신문기사가 쭉 뜨고 있습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핫합니다. 이 편이. 그리고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우리가 하나를 놓고 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시간이 늘어나는데 안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스테이블 코인 대표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해요. 서울랩스라는 회사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느 기업들이 찍어낼까요? 오늘 또 7월 7일 신문기사가 떴습니다. 스테이블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임원들이 선택만 하면 어느 기업이든지 스테이블 인허가를 해주겠대. 자, 간단합니다. 서울랩스라는 회사는 엑스피어라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기반을 준비해놨고 여기다 KB, 국민은행이 붙어버리면 국민은행 관련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줘요. 삼성전자 좋죠? 삼성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요청하면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줍니다. 뭐 KWS 하든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주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까요? 갤럭시 사면 됩니다. 냉장고 사면 되고 뭐 다 사면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저희 스테이블 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스테이블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안에 있는 블록체인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스테이블 가능한 코인이 뭐 있을까요? 빼면 없나요? CDBC 하다 요번에 실패한 게 있었잖아요. 아까 보신 클레이튼이 카카오 코인 거기도 실패한 거예요. 일종의 이게 2차 산업 폐기 아예 딜레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엑스피어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기술은 해외 기술을 굳이 갖고 와서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 엑스피어 기반으로 해서 뭐 만들면 됩니다. K 코리아 원화 기준에서 뭐 H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이블을 저희가 만들어주면 현대 관련해서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하면 좋겠죠. 그럼 현대카드 삼성카드에 현대자동차 연계되어 있는 카드가 있죠. 그런 카드를 우리 스테이블 원화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크립토 카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살 때 굉장히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원화 스테이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이 성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어디다? 서울랩스에서 엑스피어를 관련해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체에 저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도 준비 못하는 부분을 저희는 플랫폼 자체가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슈퍼월렛 지금 보시는 게 전부 다 슈퍼월렛 스테이블 코인 관련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2026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에 함께 하게 됩니다. 박람회 이름 혹시 아시나요, 대표님? CES 전자제품 박람회예요. 원래 2025년에 라스베가스에서 CES 매년 여기서 합니다. 삼성전자 평수가 1000평이에요. 삼성전자 하나만 LG전자 600평 그리고요 600평인데 그 외에 전 세계 정말 많은 일본의 소니 토요타 전자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자동차나 이런 큰 회사들 다 여기에 다 모여요. 그리고 이 장소가 바로 그 회사의 신제품을 광고 오픈하는 행사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큰 CES에 저희가 함께합니다. 이 큰 CES 박람회에 삼성전자도 1000평이고 LG도 있고 한데 한쪽에 서울관이라고 있어요. 서울관 중에서 한 페이지에 핀테크랩이 있고요. 이 핀테크랩에 3개사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1차 저희가 함께하는 선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여기 보시면요, 삼성이나 LG나 정말 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는 직원 수십 명이 아예 부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 CES 전담 부서가 있을 정도로 크거든요. 그 정도로 사활을 거는데 우리는 여기 당당히 선정이 되었고, 자 보시면 이거 CES 올해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내년에 진행될 거고요. 라스베가스 전체, 이 도시 전체 행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정도로 큰 행사에 저희가 함께 합니다. 자, 그리고 AI 기반의 맞춤 의약품 스마트 오드가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서 여기에 관해서 동아제약의 전문의약품 동아 ST와 저희가 합작으로 들어가는데 이 회사와 서울랩스가 3억 5천씩 부산시에서 이미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아제약과 저희 장도희 대표 이미 협약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슈퍼올렛과 AI 기반의 스마트 오더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 부산 테크노파크 요 건물에 또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선정되어서 이제 계약서 작성하고 이제 이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조만간 지금 이제 이사가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나의 부산 지사가 또 생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보신 내용 어떻습니까, 대표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술 설명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가 주관하는 핀테크랩에 입주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또 저희가 여기 아까 허브센터에 입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슈퍼올렛으로 1억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AI 기반의 스마트 오더 의약품 관련해서 3억 5천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오스나 정부 관계자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한 굉장히 큰 대전이 소프트웨어 이브에도 저희가 주인공으로 참석했다. 회사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표님. 조금 전에 계약하고 오셨나요? 대표님? 하나의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비트메인. 비트메인이 굉장히 핫합니다. 비트메인이라 그러면 채굴기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예요. 그리고 이 업체는 나스닥에 상장해 있습니다. 대표는 우지한이죠. 중국 사람입니다. 이 우지한인데 중국 사람인데 나스닥에 이 업체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관련한 채굴기의 80%에서 90%를 이 회사에서 다 만듭니다. 거의 독점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 엑스피어가 세계 1위 채굴기 업체와 이제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채굴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채굴기 사이즈는 굉장히 작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즈가 뭐 아주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덩어리가. 그러면서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소음도 발열도 엄청 심해서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하나 채굴하려면 채굴기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한 한 100개를 연결시켜야 돼요. 100개 연결시키면 1년에 한 2번 정도 채굴됩니다. 한 번 내지 2번 정도 채굴되면 그걸로 이제 저희 비트코인을 팔아서 월세 내고 전기요금 내고 하는 거예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손 닿으면 화상이 올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냉장고, 완전히 냉동실 속에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우리 엑스피어 채굴기는요 가정집에다 놓습니다. 전기요금요 굉장히 적게 먹어요. 우리 예전에 백열등 있었죠? 60초, 혹시 촉이라 그러면 60와트, 와트죠? 가장 많이 쓴 게 60초, 그 다음 뭐 30초짜리도 있고 한데 60초짜리 2개 정도 쓰는 120와트 정도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거의 없어요. 소음이 거의 없고 발열 하나도 없다는 거죠. 60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집에 놓는 이름이 XP1 홈 마이너. 마이너라는 말은 채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를 저희가 비트메인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었고요. 자, 전 세계 채굴기 박람회가 라스베가스에서 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 이틀 동안 있었던 월드 디지털 마이닝 서밋이라 그래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 행사는 거의 비트메인 행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비트메인에서 많은 행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장도희 대표뿐만 아니라 김대현 CTO와 알렌조 이런 분들이 가서 우리 엑스피어를 많이 홍보하고 다녀오셨죠. 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코인 어떤가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니라 이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만들어진 지가 대략적으로 한 7년이 지났을 때부터 사람들이 알아보고 가치를 인정받아서 굉장히 행보기간이 지나서 이제 인상이 되어서 1억 5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요 시점이 2007년까지도 한 1,000원 미만이었으면, 아니 한 1,000원 넘었나요?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갔다면 어떨까요, 대표님? 물론 올라갈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다는 거죠.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태어난 지 약 15년부터 시작했다 치더라도 요 시점, 요 팔짝 뛴 부분이 여기예요. 그런데 이더리움의 가치는 그동안도 거지나고도 오랫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때가 대략적으로 3,000원, 5,000원, 10,000원 정도였던 것이 지금 얼마나 있죠? 네, 뭐 좀 비싸다 합니다. 좋습니다. 비싸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자, 요 BNB라는 코인입니다. BNB는 바이낸스 코인이에요. 가상화폐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관장하는 코인인데 이놈도요 태어난 지는 17년이었습니다. 아니 고전인데 우리나라 온 게 17년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년에요 우리나라에 100원, 110원 언저리에 왔어요. 100원 때 온 것이 3년 동안 굉장히 행보를 하다가 1,000원, 2,000원까지 왔다가 여기서 보십시오, 대표님. 그래퍼. 정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2021년 4월 달에 뭔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1,000원짜리였던 게 3년을 1,000원까지 하다가 1,000원짜리였다가 갑자기 보름 만에 이까지 갔어요. 보름 만에. 여기가 가격이 얼마일까요,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얼마예요? 1,000원짜리가 보름 만에 33만 원이 된다. 어떻습니까? 와우, 뭐 돌고래가 지나가는데 아니에요. 지나갈 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미친 듯이 올라가서 이까지 한 달 만에 이까지 올라갔잖아요. 1,000원이었던 것이 한 달 만에 얼마 갔죠? 70만 원. 1,000원짜리가 70만 원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산수가 안 되는데 어떤가요, 대표님? 1,000원 했던 것이 한 달,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70만 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미친 듯이 빠졌죠. 그렇더라도 결국은 지금 올 연초 120만 원까지 갔었던 것이 BNB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시고요. 우리는 이미 엑스피어 상장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태어난 지가 올해 2월 17일이었어요. 2025년 2월 17일. 블록체인이 태어나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상장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 기준에서 거래량 기준에서 17위에 있는 L뱅크, 그리고 전 세계 가상화폐 기준에서 7위에 있는 맥시 거래소. 업비트가 4위에서 5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있죠. 12위에 있는 빙엑스란 거래소, 싱가포르 거래소인데 이 세 곳에 동시 상장을 했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거래소들이 코인을 사모아가지고 자체 상장을 시켰습니다. 바로 그 3월 말에 윅스란 거래소에 얘가 한 22, 21일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동성 확보를 한 다음에 자체 상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4월 달에 코인스토어, 그리고 바이파이낸스라는 거래소 또 있죠. 한 19일, 22 사이 왔다 갔다 하는 XT.com,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 지원이 돼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블로핑 거래소까지 얘들이 다 자체 상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쉬고 나서 6월 달에 소리 소문 없이 이 거래소가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거의 거래 안 하는 거래소예요. 그런데 저는 거래가 되나 싶어가지고 거래를 한번 텄더니만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거래량은 작지만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어느 거래소죠?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예요. 포블게이트라는 지금 현재 원화마켓으로 6번째 상장, 거의 확정되어 있는 유력한 바로 포블게이트의 엑스피어가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만큼 현재 기준에서 저희가 노출되어 있는 게 약 10개 정도의 거래소에 우리 엑스피어가 상장되어 있다면, 그리고 약 10개라고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거래소가 또 막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하고 나서 거래 상장시켜서 지네들이 합니다.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는. 그만큼 이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블록체인 엑스피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엑스피어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비트메인하고 거래하고 있는, 비트메인하고 이번에 계약되어 있는
하나의 채굴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집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 비트맨 채굴기예요. 원래 이게 한 2,50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블럭매니아 회원들에게 우선권으로 현재 1,500불 정도에 저희가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은 아까 그래프를 보셨잖아요, 대표님. 이런 그래프를 보셨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한 10%, 20%만 올라도 너무 좋아서 다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2배까지 올라갔다가도 한 10%, 20%만 빠지면 버텨낼까요? 사람이? 못 버텨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빠지는 거 보면 더 빠질 것 같은 충동 때문에 다 던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비트코인 생각해 보시면 저작년 한 3년 전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갈 때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서 2천만 원까지 빠지니까 더 빠지는 줄 알고 그때는 다 던지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시장을 새벽에 지켜내질 못하는데, 이 비트메일에서 나오는 채굴기는 어떨까요, 대표님? 채굴기는 괜찮아요. 왜? 가격이 올라가도 한 개가 나오든 10개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도 한 개가 나올 거고 가격이 떨어져도 또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내 지갑으로 직접 전달되어서 오는 채굴기라 그러면 저는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다 생각합니다. 돈이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채굴이 매일매일 내 지갑으로 한 개가 되든 2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나온다는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대표님들에게 생길 겁니다. 자, 그동안에 많은 교육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들에게, 저에게 이런 기회들이 있는 거니까 이거 꼭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실 거는 우리 엑스피어, 이 블록체인에서 놀고 있는 하나의 큰 놀이기. 오늘은 보실 게 엑스피어에 대해서, 엑스피어에서 나온 XEF, 엑스마켓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XEF 복선의 규정과 예측 시장을 넘어서 블록체인 XEF 예측 시장의 중심 통화. XEF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전 세계 예측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정치, 스포츠, 날씨, 연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미래 사건에 베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선거체인 폴리마켓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당선 여부에 수도원 규모의 베팅이 몰렸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이 베팅되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 분석, 통찰을 실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제 모델에 XEF는 핵심 전략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암흑적 유틸리티 예측 시장을 넘어 XEF 토큰은 단순히 예측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용처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거래소 수수료, XEF는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 포함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게임과 오토 블록체인 기반 웹3 게임 및 디지털 복권 시스템에서 결제 및 보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스테이킹 및 다운 측면, XEF 홀더는 토큰을 스테이킹할 대상을 특정한 다운 설정한 자율거리를 통해 글자가 좀 덮여져 있네요. XEF, 지금부터 대표님 XEF에 제가 함께 할 건데, X는요 우리 엑스피어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E는 인게이지먼트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간다는 뜻이고, F는 퓨얼, 연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사용될 것은 어디다? 엑스마켓이라는 곳이에요. 엑스마켓을 저희가 하나의 일종의 마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 엑스마켓의 의도가 여기에 보시면 됩니다. 엑스마켓이 우리 세일될 거, 그 다음에 폴리마켓, 그리고 칼시, 그 다음에 브리데이트인데, 이것은 이제 예측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의 수수료가 있고, 얘들은 10% 플러스 5%까지 수수료가 인출할 때 더 나간다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지금부터 다음 장부터 보실 건데요. 엑스마켓은 이렇습니다. 우리 엑스마켓을 알기 전에 폴리마켓이라고 있어요, 대표님. 폴리마켓은요 예측 시장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탁 던져서 대표님 땅바닥 딱 떨어지면 뱅글뱅글 돌다가 동전이 딱 설까요?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뒷면이 나오든 앞면이 나오겠죠. 그것처럼 예측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의 질문에 yes 아니면 no, 이 두 가지의 답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홀짝 게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 시장에 지난해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미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굉장히 접전을 벌인 거예요. 이 접전을 벌이는데 어떠냐면 여기에 추가 들어온 돈, 다시 말하면 트럼프, 해리스가 있었으면 어떨까요? 여기에 베팅 들어온 돈이 폴리마켓 하나에만 5조 4천억이 들어갔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조 4천억, 이게 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 폴리마켓에서는 여기 트럼프에 걸건 해리스에 걸건 누군가한테 걸더라도 수수료 2%를 얘들은 가져갑니다. 오늘 100만 원 얘한테 해리스가 이길 거야 라고 딱 걸면 98만 원만 이제 베팅이 들어가고 2만 원은 폴리마켓으로 수수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해리스 굉장히 접전을 벌여서 5대5 가까이 접전을 벌였는데 여기에 들어온 돈이 5조 4천억이더라. 그러면 이 폴리마켓이 질문 하나만 딱 던지고 트럼프가 될까요? 해리스가 될까요? 질문을 던졌는데 한 질문에서 얼마를 수수료 먹었을까요? 예? 5조니까 5조의 2%면 예, 1,000억을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한 게임에서 질문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폴리마켓은 질문이 수천 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질문이 있어요. 들어가면 뭐 물론 대부분이 yes 아니면 no 또는 뭐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문답형으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될 확률이 높냐 이거죠. 예, 그런데 대부분 질문지는 굉장히 짧게 yes 아니면 no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폴리마켓에서 어느 질문을 하든지 전부 다 수수료 2%. 굉장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질문만 던지고, 그런데 이게 이 폴리마켓에서는 또 이것만 가지고 수수료만 가지고 또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냐 해리스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는 트럼프에 많이 나왔고 어느 지역은 해리스가 많이 나왔더라, 또는 연령층에 따라서 누가 더 높게 나왔고 또는 학력, 이런 거에 직업군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왔더라, 이런 것들이 분석이 빅데이터로 분석되어서 이 정보를 또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폴리마켓인데, 이 폴리마켓과 같은 사이트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X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폴리마켓은 이 블록체인 MATIC라는 폴리곤이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마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XPO 위에서 만들어져 있는 마켓이다 보니까 X마켓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까만색 글씨는 폴리마켓의 문제점, 단점을 저희가 적어놓은 거고요. 이 폴리곤이라는 블록체인 자체가 이더리움의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화되어 있다 보시면 되세요.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중앙이라는 말은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조 변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은 제가 1년을 넘게 강의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탈중앙에 블록에 직접 저장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여를 할 수 없어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아예 관리자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공정성, 신뢰도가 확보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들은 여기 굉장히 핫하죠. 폴리마켓은 수수료 2%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몇 프로를 가져간다? 우리는 수수료가 1%입니다, 대표님. 폴리마켓 대비해서 우리 X마켓은요 1%의 수수료를 갖고 가는데 이 1%의 수수료도 다 가져가지 않죠. 여기에 또 나눠집니다. 1%를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0.3%, 0.2%, 0.5%로 분리가 됩니다. 자, 폴리마켓은 전부 다 2%를 가져가지만 우리 회사의 운영 관리비는 0.5%만 가져가요. 충분히 유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때문에 서버 비용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0.2와 0.3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저희가 이슈가 생깁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벤트가 굉장히 저희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폴리마켓은요 질문을 회사에서만 딱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X마켓은 어떨까요? 예, 누구든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XEF 토큰이 필요한 건데, 자, 여기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 누구나 했다가는 안 돼요. 질문에 이제 관심도가 높아야지만 되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자 중에 하나,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회장, 아미 회장이 요번에 이제 방탄소년단 BTS 전부 다 이제 전역을 하면서 이제 원팀으로 다시 나와서 신곡을 내면 3일 안에, 아니 이틀 안에 빌보드 차트 1위 갈 거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한다, 할 수 있다, 못한다 나오겠죠? 그러면 팬클럽이라 그러면 BTS가 1위 가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간다에 들지 않겠습니까? 간다에 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BTS 음원을 사주고 CD를 사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빨리 가기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뛴다고요. 기존에는 팬클럽 어차피 이런 거 질문 안 하더라도 그냥 어차피 사주고 다 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간다에 돈을 걸어서 만약 이틀 안에 정말 가면은 또 추가적으로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팬클럽 그 가수들한테 내가 사준 걸로 끝났다 그러면 이제는 아니죠. 내가 직접 간다에 함께 하면서 참여하면서 이제 금전적으로 수익까지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측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질문자한테 저희가 누구든지 질문을 낼 수 있는데 질문을 내기 위해서는 XEF 토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는 이 질문에 팬클럽 회원들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팬클럽 회원들이 직접 이 질문에 yes 아닌 no를 해가지고 예측을 한 다음에 내가 함께 참여하면서 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0.2%인데 이 0.3%가 질문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0.2%는 뭐다? 소각입니다. 코인을 소각하면서 개수가 줄어들면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X마켓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예측 시장이라고 해요. 이 예측 시장은 2030년까지 대략적으로 약 20조 달러 정도의 가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제가 누누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 휴대폰 잠깐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껍데기만 볼 거예요. 화면 안 될 겁니다. 자, 대표님, 2007년도에 휴대폰 사이즈 가로가 좀 더 작아요. 한 요만한 한 3인치짜리 휴대폰을 들고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전화기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화 기능을 여기다 넣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 TV를 여기다 넣었고 카메라를 여기다 넣었고 그 다음 게임기도 넣었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청바지 입고 나와서 그러면 티 입고 나왔죠. 전화기도 딱 봐도 전화기였는데 전화기 아니래. 그 당시 애니콜을 노키아하고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바로 스티브 잡스 아이폰이었죠. 그러면서 전화 기능을 넣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의 시초인데 TV, 그 당시 전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친놈 아니야 그랬다니까요. 텔레비전 그 당시도 50인치, 60인치가 있었어요. 근데 3인치짜리 이걸로 눈 아프게 텔레비전 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여기다 넣었는데 인터넷 한 페이지 올라가는데 1분씩 걸렸습니다. 그 당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터넷 하래? 카메라요? 그 당시 캐논, 니콘 얼마나 좋은 디지털 카메라였는데 여기 약간만 확대시키면 눈동자가 안 보이는 이걸 무슨 카메라야? 그 당시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졌죠. 지금 대표님 이거 없이 살으라 그러면 하루 살으라면 어떻게 깝깝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기야 살겠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힘든 시기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이폰이 잘난 게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진짜 일을 잘한 게 뭐냐면 그동안 없던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이 물건 없이는 우리들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물건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에서 사가지고 사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부터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들고 온 것은 뭐냐면 이미 나와 있는 텔레비전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좋은 물건들, 카메라를 집어넣었다니까요. 인터넷을 집어넣었고 좋은 물건들을 하나로 예쁘게 융합시키고 이것을 잘 버무려 가지고 나온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대표님. 돈이 되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들었어. 더 큰 돈이 되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굳이 없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돈 됩니다 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군다나 소각이라는 시스템, 이 폴리마켓은 이제 막 토큰을 발행했어요. 예전에 코인도 없었어요, 얘들은. 그런데 아예 소각 자체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 얘들은 영업이익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수수료가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오고, 거기다가 정말 팬클럽 회장이나 또 유튜브에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정말 큰 이제 크리에이터가 있겠죠. 한 구독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내고 그 사람들이 X마켓에 와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30%의 수익을 또 자기들이 나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유저 확보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완전히 실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100만 원의 매출을 딱 올리면 바로 실시간으로 2만 원치의 코인을 사가지고 2만 원치가 아니죠. 2천 원이 됩니다. 1%에 2%니 0.2%니까 그렇죠? 예, 그래 2천 원의 코인을 거래소에서 직접 XEF를 사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어디로 보낸다? 소각. 예, 소각로로 보내서 코인 개수를 2천 원치를 거래소에 산 만큼 바로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AI 기반으로 텔레그램으로 지금 몇 개 소각이 되었고 몇 개 남았다라고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매출 들어올 때마다 그게 0.2%를 소각 처리로 저희가 무조건 텔레그램에 띄워줍니다. 이것을 많은 유저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라 그러면 주식의 개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자사주 매집을 해서 소각하고 자사주 매집해서 소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XEF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예측 시장을 넘어서 로또 또 이제 로또와 같이 판매되는 스마트 스포츠 토토 있자 이 두 개 시장을 합치면 대략 30조 시장입니다. 이것도 우리 엑스피어 기반의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하나의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엑스워프라는 이름의 엑스워프라는 거래소, 탈중앙거래소부터 시작해서 덱스뿐만 아니라 중앙거래소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길 때마다 순이익의 실시간으로 바로 0.2%는 소각 처리가 됩니다. 자, 요 거래소 이야기는 제가 길게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 우리가 만든 거래소이기 때문에 상장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0.2%는 자동 소각 시스템에 의해서 텔레그램에 홍보된다 알려드렸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BNB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조금 전 보신 그래프와 같이 약 3년을 횡보하다가 한 달 만에 70만 원까지 갔었죠. 예, 1,000원짜리가 70만 원 갔으니까 동그라미 몇 개 늘어난 거예요? 동그라미가 700배 올랐네요. 그죠? 700%가 아니고 700배입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시간 동안 굉장히 횡보를 했었는데 이 BNB는 만들어진 개수가 2억 개였어요. 2억 개. 처음 발행할 때 2억 개를 발행했는데 이 시점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바이낸스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걸 가지고 처음으로 소각을 했거든요. 소각 시스템을 얘들이 적용시킨 겁니다. 그리고 계속 소각을 하면서 실시간 2억 개로 시작한 게 1억 3,500만 개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벌써 30% 이상 소각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얘들 가격이 올라가서 현재 120만 원 언저리까지 놀고 있는 겁니다. 1,000원짜리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여기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BNB 시스템을 저희가 소각 시스템으로 접목시켰고 우리 거래소에서도 계속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바로 MATIC가 폴리곤입니다. 폴리마켓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이 장점을 융합시켜서 두 가지를 만든 것이 뭐다? XE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를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X마켓은 지금 데모 버전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이제 정식 버전으로 오픈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픈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글로벌 버전이고 영어로만 진행되는 거예요. 아예 만든 팀 자체가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한국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글로벌, 이제 미국에서 움직이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 자, 이 토큰 전체 발행 개수 몇 개죠? 몇 개인가요? 개수가 좀 많죠. 60억 개입니다. 60억 개를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놨고요. 그 중에서 50%
마케팅에 쓰이고 재단에서 가지고 있고요. 디벨롭먼트 개발사,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에코의 30개월, 개발사는요 12개월 플러스 12개월, 12개월 이 마케팅에는 36개월 동안은 저희가 절대 판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완전히 최소 2년 이상 락이 걸려 있어요.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죠? 우리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블락매니아 회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총 30억 개다. 전체 유통 물량이 30억 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 30억 개라 보시면 되고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3,000달러 기준에서 3,000달러 약 한 420만 원, 30만 원 언저리가 되는데 이 금액을 하시게 되면요 매일매일 이 XEF 코인을 몇 개 드린다? 1,000개를 1년 동안 매일매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이면 1,000개 곱하기 1년 하면 36만 5천 개 XEF 토큰을 가지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430만 원에 저희가 36만 5천 개면 한 12원 언저리가 될 거예요. 12원 언저리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12원인데 프로모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개당 10원 정도에 산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36만 5천 개인데 아까 30억 개가 있잖아요. 30억 개가 전체이기 때문에 판매 총 될 수 있는 게 8,200개 정도. 다시 말하면 3,000불 420만 원 언저리인데 8,200세트만 딱 판매로 선착순으로 끝납니다. 현재 약 절반 정도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X마켓이 바로 정식 버전이 오픈되면 8월 안쪽으로 전체 저희 완판을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월 4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판매가 됐다면 지금도 판매량이 적은 건 아니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돈을 싸들고 있는 정말 큰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곳에서도 다이렉트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버전이 나오면서 빠른 속도로 확장될 것을 저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준비된 자료 XEF까지만 오늘 보여드리는데 어떤가요? 회사나 XEF, X마켓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 저희 채무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